안녕하십니까. 네 번째 락강 강좌, 락강의 동일시. 소제목은 나르시시즘의 파괴적 본성. 제목을 어쨌든 나르시시즘의 파괴적 본성을 하든지 아니면 나르시시즘과 뭐 자살, 다양한 제목으로 할 수가 있는데, 네 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락강의 초기 논문 4편, 4~5편 되죠. 그러니까 거울 단계, 그 다음에 가족 콤플렉스, 연대 순으로는 나열되지 않고 1936년부터 49년까지 연구되었던 그 논문들, 자아에 대한 락강의 이 논문들의 주제들, 그죠? 그 다음에 가족 콤플렉스, 또 거울 단계, 그 다음에 현실 원칙을 넘어서 또 정신분석에서의 그 공격성, 그 다음이 정신의 인과관계라고 하는 이런 초기 논문들에서 락강은 주로 자아를 살펴보는데, 거기에서 끊임없이 관통하여 흐르고 있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동일시라는 개념입니다. 이덴티피카시옹이라 그러기도 하고 아시밀라시옹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프로이트는 이덴티피찌룽이라고 했고, 이 동일시의 개념이 이 락강의 자아 분석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이 부분을 끝으로, 오늘 강좌를 끝으로 락강의 자아에 대한 분석은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주로 상징계에 진입하여 무의식과 언어의 관계를 추적하는 엄청나게 재미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레비스트로스와 소시르의 언어 개념, 그 다음에 타자의 담론, 그 다음에 또 성의론, 그 다음에 남근의 기표, 이런 것들, 의미와 연세, 그 다음에 제임스 조이스의 그러한 글쓰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의미와 연세에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도록 하고, 또 헤겔의 타자의 담론, 이런 것들도 함께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동일시라고 하는 이 락강의 이 개념은 사실은 프로이트의 어떤 개념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죠. 프로이트는 집단심리의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집단심리와 자아분석이라고 하는 21년의 논문에서 이 동일시의 개념을 분석하는데, 동일시는 우선 리비도가 특정 대상에, 특정 대상의 리비도가 부착되어서 그것으로 나의 성적 에너지가 쏠리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일시를 통하여 자아는 자기 자신의 형성기를 계속 추진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게 바로 동일시입니다. 그래서 특정 대상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투사하여, 거기에 리비도를 쏟고 거기에 애착을 갖는 이런 것들을 동일시라고 했고, 또한 특정 대상의 리비도를 쏟음으로써 또한 이 리비도의 에너지를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게 하는 이런 특징. 그리고 세 번째는 꼭 그것이 성적 대상으로서의 리비도가 아니다 할지라도 모든 애착관계, 여러분들 성적인 거 말고 다른 관점에서 또한 애착관계를 가질 수 있잖아, 그죠? 인간은. 그래서 모든 관심의 투사를 통하여 대상에게 투사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프로이트는 동일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일시는 성적인 어떤 리비도의 에너지 뿐만 아니라 모든 관심과 열정과 인간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대상에게 쏟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프로이트는 이덴티피 찌룽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대상화는 자아의 형성에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이것을 락강은 자기의 초기 논문들 4-5개의 논문들에서 주로 일관성 있게 이 동일시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동일시는 어쨌든 자아의 형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분석함으로써 마침내 락강의 자아의 전반적인 어떤 것들을 오늘 4번째 시간에서 완성하려고 합니다. 프로이트는 사실 이 동일시의 개념, 동일시가 최초로 일어나는 그 단계를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찾습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제일 처음에 유아가 태어나면 구강기가 시작되죠. 그런데 이 구강기가 보통 락강이 거울 단계로 생각하는 6개월에서 그 다음에 18개월까지, 그죠? 1년 6개월까지 그 단계를 프로이트는 구강기라고 이야기하고, 항문기는 그 이후부터 3세까지를 항문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3세부터 5세까지를 대략적으로 남근기라고 하는데,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일어나는 이 단계에 비로소 자아는 위기를 맞게 되고, 이것이 원초적 자아 형성의 출발점으로 프로이트는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근기 3세부터 5세에 일어나는 이러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그 다음에 거세공포증이 발생하는 이런 시기를 위기의 시기를 거쳐서 마침내 올바른 어떤 성적인 발달의 어떤 그러한 근거가 마련되는 그 시기로 남근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프로이트. 이 남근기를 프로이트가 자아 형성의 거의 중요한 시기로 봤는데, 사실은 락강은 여기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 거예요. 거울 단계라고 하는 거는 생후 6개월부터 1년 6개월까지의 어떤 그 단계에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생물학적으로 구강기에 나타나는 그러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른 시기에, 그죠? 이른 시기에, 빠른 시기에 자아 형성의 어떤 중요한 그러한 원초적 시간이 나타난다고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락강이 프로이트가 남근기에다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다가 그 자아 형성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시기를 잡아놓은 것에 반대하여 락강은 오히려 거울 단계에서 오히려 어머니를 욕망하고 아버지를 거부하는, 살해하는 이러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이 단계는 이미 상당히 진전되어서 자아가 완성되는 시기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더 원초적인 인간의 욕망의 토대를 형성하는 단계를 락강은 어린 아이의 거울 단계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프로이트가 1914년에 저술했던 쭈얼 아임 피롱 데스 나르치스무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의 인문에 대하여라는 이 논문을 토대로 하여 마침내 프로이트가 나르시시즘에 대하여 정신분석적인 어떤 연구를 하는데, 여기에 근거하여 이 거울 단계의 그
유아의 상태를, 그죠? 자기애에 빠져 있는 나르시시즘을 토대로 하여 분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원래는 나르시시즘이라는 거는 그리스 신화에서, 그죠? 나르시코스라고 하는 미소년이 연못을 보다가, 그죠? 거기에서 나타나는 자기의 모습에 빠져서 그 자기 자신의 모습에 완전히 몰입하게 됨으로써, 그죠? 수선화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어떤 그 신화가 있죠. 거기로부터 빌려와서 원래는 1899년에 파울 레케라고 하는, 그죠? 이 학자가 처음으로, 그죠? 파울 레케라고 하는 학자가 처음으로 썼는데, 이거를 프로이트가 갖고 와서 정신분석하게 적용해버립니다. 그러니까 1914년에 나르시시즘의 서설에 대하여라는 이 작은 논문에서 나르시시즘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자기애에 대한 어떤 그러한 정신분석학적인 건데, 이 처음에 아이는 태어나면서 자기애의 나르시시즘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어머니라든지 유모가 젖을 주면서 그 아이를 기르면서, 그죠? 그 아이가 유모의 어떤 그 돌봄과 더불어서 자기애의 1차적 나르시시즘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차적인 뭐야?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 그 어머니를 욕망하는 오이디푸스의 단계로 거쳐가면서 이 자기애가, 그죠? 자기애의 사랑이 마침내 바깥에 있는 대상 선택으로 옮겨진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 대상 선택이 아버지의 어떤 그 거세공포증에 의해서 아이가 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겪으면서 어머니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잖아, 그죠? 포기하면서 다시 이 나르시시즘이 2차적 나르시시즘이 대상 선택이 포기되면서 좌절되면서 그 대상에 대한 욕망이 포기되면서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면서 나르시시즘의 2차적인 어떤 2차적 나르시시즘, 자기애가 또한 발생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의 프로이트의 이론에 따르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어떤 그 어머니를 욕망하는 그러한 욕망 구조에, 그죠? 토대가 형성되는 게 바로 나르시시즘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락강은 이 오이디푸스보다 더 빠르게 발생하는 이 프로이트의 나르시시즘이 개념이 오히려 거울 단계에서 나타나며, 그것이 자아 형성에서 프로이트가 말하듯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거울 단계에서 보고 그 환상에 집착하여서 거기에서 포로가 되어서, 그죠? 그것을 자기 자신으로 믿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애착을 느끼는 그 단계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락강은 이러한 나르시시즘의 어떤 자기 연못 속에 있는 그러한 연못 위에 비추어진 그 자기 모습을 보고 거기에 자기 자신의 어떤 리비도를 투사해서 자신을 성애적 대상으로 삼는다든지 자기를 관심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죠?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애착을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소외된 대상입니다. 소외시키는 이 대상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의 어떤 가장 큰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게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연못 위에 비친
그 모습, 그것이 환상인지를 모르고 거기에 빠져서 그 환상에 빠져서 그것을 실제로 간주하는 그러한 편집증적인 그러한 병적 증세를 갖고 있는 이 편집증적인 자기 사랑이 바로 인간의 주체, 인간의 자아의 어떤 그러한 형성의 출발 단계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락강한테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나르시시즘적인 프로이트의 이런 것들을 수정하여서 마침내 거울 단계로 그것을 갖고 오면서 유아의 프로이트로 말하면 구강기 단계에 있는 아주 태어나자마자 나타나는 그러한 거울 단계의 어린 아이에게로 그죠 자아 형성의 어떤 최고점의 어떤 그러한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투영함으로써 그래서 이 자아가 형성되는데 그래서 자아는 탄생과 더불어서 타락하는 장소입니다. 자기 자신을 실제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허상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 여성이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 빠져서 정말로 만족해하는 그러면서 그 자신에 빠져서 그것이 전부인지 알고 자기 자신을 그 모습에 모든 것들을 올인해서 성애적인 걸 느끼는 것.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느끼는 이러한 자기의식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현상이 바로 자아가 형성되는 결정적인 어떤 단계라고 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소외의 출발점으로서 알리에나시옹이 들어있는 그러한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의 자아 형성은 나르시시즘의 토대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락강의 말에 따르면. 다시 말하면, 그죠? 이러한 자기애와 자기 사랑이 바로, 자아 형성의 출발점인데, 결국 이것이, 이것이, 결정적으로, 소외시키는 개념으로서 나타나는 이유는 이것이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연못이나 거울 위에 비춰진 자기의 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프로이트에게서 나르시시즘은 욕망의 어떤 어머니를 욕망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락강한테서는 뭘로 사용되는가 하면 그냥 욕망의 구조의 근거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의 근본적인 어떤 그러한 토대로 구조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욕망의 구조의 전체적인 토대를 형성하는 게 바로 이 나르시시즘적인 거울 위에 비춰진 어떤 거울의 표면 위에 비춰진 그러한 형상이고, 그죠? 그러한 그 상이 바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거울에 비춰진 이 자아에 근거하여 그 자아가 마침내 그거를 토대로 하여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러한 전체 구조로 변화된다라는 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그 락강의 어떤 그러한 거울 이론의 동일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동일시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동일시가 아니라 락강한테서는 거울 위에 비춰진 자기 모습과의 동일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르시시즘에 비유될 수 있는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이 바로 자아 형성의 토대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울 위에 비춰진 그 나는 진짜 나가 아니에요. 이 나는 그냥 환상이고 뭔가가 표면 위에, 거울의 표면 위에 그려지는 그러한 환상으로서 어떤 시각적이고 그 다음에 느낌적인 그러한 자아의 어떤 것들을 형성하는 토대기는 하지만은 이것이 가상적인 것이고 환상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가 아닌 속이고 기만하고 유혹하고 그리고 유인하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아는 이러한 근원적인 기만과 속임과 위장과 유혹과 유인에 근거하여 자기 자신의 자아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편집증이 들어있는 게 바로 인간의 자아 형성의 출발점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락강은 사실은 현실 원칙을 넘어서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정신분석에서의 공격성에서 주로 자주 말하는 게 이러한 욕망의 구조는 편집증적인 특징을 갖고 있으며 정신분열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편집증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러한 왜곡된 자기애에 근거하고 있는 어린 시절의 거울 단계로부터 출발하는 이 자아의 왜곡은 그죠? 이것이 왜곡으로서 그냥 잘못되었다라는 그러한 분석보다는 잘못된 이 환상에 근거한 이 왜곡이 바로 인간의 전체적인 학문적 지식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로서 기능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편집증은 정신분석에서 정신병에 속하는 거라기보다는 인간의 자아 형성의 전체의 구조를 결정짓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아의 분석에서 이미 레비스트로스의 구조라는 이 개념이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이 편집증적인 이러한 거울 단계에서의 욕망,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거기에 포로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편집하는 이러한 특징, 이런 것들에 근거하여 인간은 자기 자신을 구성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아 구성의 토대를 형성하는 게 이러한 기망과 속임과 그 다음에 과장과 광기에 의하여, 그죠? 이거 광기죠. 자기 자신에 빠져서 그 자기 자신을 성애적 대상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또한 거울에 비춰진 그 자기 자신을 그것도 가상의 어떤 그 모습에 비춰서 여러분, 그 자기 자신, 거기에 근거하여 인간이 모든 욕망을 그것에 근거하여 욕망의 토대가 형성되면서 인간의 자아 구성의 구조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인간의 구성의 자아의 구성의 구조라는 것이 바로 환상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울 단계가 보여주려고 하는 자아의 구성의 구조의 역할을 하는 전체적 랑그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상상계의 랑그는 바로 자기애입니다. 거울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 이것은 프로이트가 말했던 나르시시즘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나르시시즘은 오히려 프로이트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어떤 그러한 어머니를 욕구하는 그 전 단계로 보았다면 락강은 자아 형성의 완전한 토대로 갖고 감으로써 프로이트보다 훨씬 더 이른 시기에 이러한 유아의 구강기적 시기에 자아의 중요한 반정과 자아가 형성될 수 있는 출발점이 나타난다라고 간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락강과 프로이트는 벌써 이런 점에서 완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락강은 계속 말장난을 합니다, 여러분. 라틴어에서 거울은 스페쿨룸이잖아, 여러분. 스페쿨룸이라고. 그런데 또 이 라틴어의 스페쿨룸과 같은 어원을 형성하는 라틴어가 있는데 그게 스펙타쿨룸이에요. 그러니까 불어로 스페큘레어, 이 거울의를 의미하는 이 형용사와, 그죠? 스펙타쿨레어, 그러니까 뭐야? 스펙터클이 뭐예요, 여러분? 장관이잖아. 장관이 뭐야? 정말 미관적으로 어떤 특정한 대단한 장면을 봤을 때 장관을 이루고 있다 그러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이 거울을, 그죠? 아니, 프로이트가 아니라 락강은 이 거울, 스페쿨룸을 스펙타쿨룸으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원학적인 이러한 변화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거울 위에 비춰진 거울이라는 것이 바로 인간이 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적 토대라고 자기 자신의 자아에 대한 분석, 그러니까 거울 단계 말고 정신분석에서의 공격성이라고 하는 거기서와 정신의 인과관계론, 이 모든 곳에서 마치 락강은, 그죠? 거울이 이 세계의 장관을 볼 수 있는 그런 토대로서, 그죠? 거울을 마치 장관, 스펙타쿨레어를 스펙타쿨레어로 바꿔서 사용하는 듯한, 그죠? 그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락강은 이 거울 단계가 나중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성인기에까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그러한 인간의 자아 형성에 있어서 인간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환상의 구조, 이 환상은 인간의 편집증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편집증이 바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욕망과 자기 자신의 학문적 지식을 끌어모아서 자기 자신의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러한 구조와 토대로 갖고 가고 있다라는 것, 이게 락강이 보여주려고 했던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어원학적인 이러한 락강의 말장난은요, 그냥 지나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 단계에서 나타나는 자기 자신에 비춰진 이 모습은 프로이트가 정신분석학에서 끌고 갔던 어머니를 욕망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자기애를 표현하기 위하여 나르치스무스를 이야기했다 그러면, 그 나르치스무스 연못 위에 비춰진 그 자기의 모습은 바로 거울 속에 비춰진 어린아이의 모습에 비유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른 시기에 인간은 이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애로부터 인간은 자아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아의 형성이 또한 비로소 자아의 파괴와 더불어서 출발되고 있다는 것. 왜냐하면은 그것이 파괴인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모습을 올바르게, 그죠? 올바르게 보여주는 그런 외형이 그러니까 가상을 실제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상의 그 모습, 자기의 비춰진 그런 가상적 그림자를 보고 그것이 실제인지 알고, 거기에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미쳐서, 거기에 포로가 되어, 그죠? 그 아이와 그 나르시시즘에 빠졌던 나르시쿠스는 뭐야?
그 미소년은 그것이 바로 자기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리비도를 투자하다가 뭐야? 마침내 자기가 거기에서 비춰지는 모습에 빠져서 그게 돼버렸다는 거 아니야? 그게 수선화의 뜻입니다, 여러분. 연못 위에 비춰진 그 모습을 너무도 사랑하다가 그 가상의 현실에 자기 자신을 뒤집어 씌우고, 그죠? 그것이 자기인지 알고, 자기 자신을 그것으로 가지고 가는 그러한 어떤 환상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의식,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 애착으로부터, 자아는 비로소 형성되기 시작하고, 이 애착으로부터 자아는 비로소 형성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파괴되고 균열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나 이것이 성인이 되면서 더더욱 자아는 파괴의 본성 쪽으로 나가고, 비로소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방식으로 상징계를 넘어서면서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 충동이 어디서 기다리는가, 여러분? 죽음 충동은 바로 상징계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애에 대한 사랑의 극치가 바로 성관계인데, 여기에서 성관계의 주의상스는 성적 오르가즘을 느끼는 그러한 단계인데, 이것은 결코 욕망의 극치로서 충족될 수 없는 욕망의 기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상스를 너머에 신이 존재한다라고 봤어. 그리고 이 주의상스 너머에, 그죠? 너머에 비로소 어떠한 욕망의 먼 곳이 있는데, 인간은 그 너머를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충동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인간의 욕망의 마지막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이 죽음을 이미 어린아이의 이러한 거울 단계부터 과거로 소급해서 그 원초적 무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원초에 자아가 태어나는 그 무시간이 비로소 구조가 되어서 인간의 성인기와 죽음,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인간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그러한 기호가 바로 나르시시즘적인 것이요, 거울 단계에서 나타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허상이라는 거야. 상당히 일리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는요, 락강이 그래서 인도 철학이라든지 다른 걸로 아무리 가지고 가도 여러분 성서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서에도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다 그러잖아. 이 세계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했던 말이 뭐예요?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러거든. 그거랑도 일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락강의 어떤 담론은 맞죠? 모든 것을 다 즐기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그죠? 모든 것을 다 해봤던 그 솔로몬이 자기의 노년에 했던 말이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니 아무것도 없고 무다,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이 주의상스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가 있는 거야. 욕망은 결국은 니체가 하는 말처럼 무예로의 의지인 거예요. 무예로의 의지니까 무를 향한 의지를 발동하니 그것이 채워질 수가 없는 거라고. 그 채워질 수 없기 때문에 또 욕구하고 뒤질 때까지 욕구하는 거야. 그러나 그 욕망의 대상은 내가 투사한 나 자신의 그림자와 같이, 그죠? 내가 연못 속에 비춰진 모습이라든지 내가 투사하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자기의 모습을 보고 그게 단지 알고 떠들어대는 그런 욕망의 대상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욕망은 이러한 편집증적 구조를 갖고 있으며 자기 자신에 대한 환상에 근거하여 자아는 이러한 인격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락강은 마침내 그죠? 이러한 무의식이라 그러든지 프로이트가 이용했던 억압의 단계는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그가 프로이트를 거부하고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락강은 이 자아에 대한 이 분석을 갖고는 락강은 프로이트의 똥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아에 대한 연구 1959년 이후에 60년대 사람들은 그래서 네가 말하려는 게 뭐야? 그래서 네가 자아의 철학으로 말하려는 게 뭐야? 겨우 프로이트를 그냥 부분적으로 그냥 자아에 대한 형상을 그냥 만들어 놓은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냐 이러면서 락강을 비판하는데, 락강은 역시 상징계를 알아야 락강의 탁월한 사유, 이 상징계를 통하여 펼쳐질 때 이 자아의 이러한 그죠? 환상의 구조는 더욱더 이해가 되고 빛이 나고 지면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계는 언제나 상징계와 더불어서 분석될 때에 그것이 제대로 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러한 락강의 자아로는 미완성일 뿐만 아니라 이 상징계와 실제계를 건너서 락강의 끝까지 락강의 사유를 따라갔을 때에만 비로소 이 상상계의 자아는 완벽한 어떤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환상의 구조가 더욱더 확대되고 더욱더 타자의 담론에 의해서 밀려나고 그죠? 더욱더 언어의 어떤 그러한 속임과 기만에 의해서 일탈하고 포획하고 그 다음에 의미와 연세를 통하여 더욱 복잡하게 자아가 형성되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60년대 이후에 나타나는 문자의 기능, 언어와 무의식을 연결시키는 이 탁월한 분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자아는 그냥 환상의 구조, 그리고 프로이트보다 더 나아간 그러한 어떤 자기애적인 것을 오이디푸스는 고사하고, 오히려 오이디푸스는 락강은 오히려 자아를 안정시키고 자아가 이미 형성된 2차적 단계라고 본 거라고. 그런데 락강은 이러한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큰 자아 형성에 큰 중요성을 부여한 거를 락강은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전에 자아의 균열이 일어나고 자기의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유아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의 유희를 느끼면서 그 모습에 빠져서 포로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이 단계에서 비로소 인간의 자아의 핵심적인 어떤 그런 출발점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이 락강의 의도는 어떻게 보면 상징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뭔가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서 그래서 네가 정신분석을 하는 사람이 왜 프로이트와 같이 무의식을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무의식의 억압을 얘기하지 않고 단지 이러한 말장난에 의하여 그러한 수사학에 의하여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어원학적인 어떤 그러한
일탈에 의하여 네가 자기 자신의 자아 분석을 했지만은 거기에는 무의식도 없고 뭔가 초자아도 아직 분석되지 않았고 그래서 상당히 너의 어떤 이러한 것은 문제가 크다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초자아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상징계가 마침내 레비스트로스와 소시르를 통하여 형성되게 되면서 락강의 이 자아 이론은 락강의 상상계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그 힘이 바로 이러한 인간의 자아에 대한 이 환상이 그죠? 더욱더 극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사회 중심부로 해체된 그러한 자아의 단편들이 남게 되는 그러한 지경으로까지 락강이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 번째 시간에 했듯이 단편 육체의 뭐죠? 육체의 어떤 파편화된 육체의 단편들로서 자아의 어떤 이러한 모습 안에서 락강이 파편화된 신체를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서 나타난 하나의 조각들이 마치 기계인간처럼 조립되었다가 다시 그것을 분해할 수 있고 또 다시 조립할 수 있고 또 분해할 수 있는, 그래서 분해를 통하여 그 자아가 파괴를 경험하고 통합을 통하여 그 자아가 통일로 나아가지만 그 자아의 통합 속에는 출발점부터 파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교훈을 여러분들은 상징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더욱 극대화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락강은 어떻게 보면은 염세주의자이고 더 염세적으로 인간의 어떤 이러한 부정적인 인간에 대한 본성이 이렇게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들 프로이트보다 락강이 더 나갔다고 하지만 사실 프로이트도 인간에 대한 염세주의가 엄청 강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프로이트가 이 염세주의가 조금 더 완화되는 이유는 프로이트가 후기에 자아와 이들을 쓰면서 정신분석을 통하여 자아의 통합된 능력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락강은 이 초기에 어떤 이러한 자아의 환상적인 면, 자아의 나르시시즘적인 것, 그 다음에 자아의 어떤 자살적인 충동, 죽음 충동, 이런 것들은 상징제에서 뭔가를 쥐상스를 넘어서 경험하는 그런 것보다 이미 거울 단계에 이러한 죽음 충동이 들어있다라는 거야. 인간은 통합하면 할수록 어린 나이가 통합의 기제를 통하여 자아를 형성해 갈수록 이 파편화된 육체의 몸들은 그죠? 이 파편화된 몸들은 다시 언제나 통합의 한가운데에서 해체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역진적인 이러한 인간과는 그죠? 어떻게 보면은 거울 단계에서 이미 거의 다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단편화와 파편화는 결정적으로 죽음 충동에 이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아가 자기가 빠져서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에 빠져서 포로가 되어 있을 때 진짜 그 자아가 대상이 되었던 자기 자신에게로 포섭되는 듯이, 포섭되면 죽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걸 자살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에 대한 충동이 이미 인간의 어떤 자기 형성 안에
속해 있다라는 이러한 분석은 어떻게 보면 프로이트 역시도 인간에 대한 어떤 염세적인 그러한 인간을 바라보는 염세관이 이미 프로이트한테도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전기뿐만 아니라 후기에도 심지어 종교에 대한 프로이트가 뭐야? 종교에 대한 혐오까지 해서 종교는 인류 역사에서 없어져야 될 거고 그것은 집단 무의식이 만들어낸 신경증이고 환상에 불과한 거라 그랬어. 그리고 특히 미국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부정적인 요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쉽게 종교를 인정하고 그죠? 종교의 집단 무의식에 빠지는 이러한 반지성적인 어브스큐런티즘 그러니까 반계몽주의적 특성 때문에 그는 미국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프로이트는. 그런데 락강을 통하여 후기 프로이트가 뭐야? 이러한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면으로 나간 것이 부각되면서 그래서 프로이트가 락강의 어떤 이러한 정신 분석보다는 덜 염세적이라는 것 뿐이지 프로이트 역시도 인간에 대한 이러한 기대가 상당히 작았다는 거죠. 사회에서는 없어져야 될 존재로 봤다라는 거야. 심지어는 프로이트도. 그래서 인간의 근원적인 것에 대하여 그렇게 절망하고 그렇게 희망 없이 보고 이게 바로 인간이구나.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 인간의 이중성에 혀를 내둘렀다는 게 프로이트 아니야? 그런데 이 락강은 이것보다 더 극단화시켜버려. 그죠? 극단화시켜서 이 상징계 안에서 인간이 이 상상계에서 형성되는 이 인간의 자아가 어떻게 상징계에 의하여 그죠? 조종당하고 자동잉명과 같이 타자의 담론에 의하여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자아 해체된 자아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상징계의 분석을 통하여 더욱더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락강의 어떤 자기애에 대한 이러한 나르시시즘에 대한 분석은 결국은 뭐죠? 결국은 자기 자신이 주장하려고 했던 거울 단계의 표면을 나르시시즘의 연못 위에 그려진 미소년의 어떤 그러한 형상과 겹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글쓰기의 효과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프로이트의 분석을 통하여 프로이트에 대한 주장을 붕괴시켜버리는 그러한 글쓰기를 락강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르시시즘을 프로이트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 안에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어떤 그러한 중요성을 나르시시즘으로 옮겨 놓음으로써 락강은 자기 자신의 인간학에 대한 자아관을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통합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게슈탈트라고 하는 게슈탈트라고 하는 거를 락강은 어떤 자아이론의 형태로서 사용했잖아. 그죠? 그런데 이 게슈탈트는 언제나 자기의 완성을 향하여 뭔가 형태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완성된 외면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게슈탈트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 게슈탈트의 배후에는 뭐가 있는 거야? 자아가 자기 자신을 보고 편집증적으로 자기의 실제가 아닌 자기의 자기의 그림자, 자기의 가상의 모습을 보고 그죠? 그것을 자기로 생각하고 빠져서 거기가 포로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자기 망상적인 그죠? 자기 편집증적인 그리고 자기 분열적인 이러한 요소가 그 인간의
자아의 게슈탈트 안에는 항상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통합과 분리의 운동이 극대화되면 될수록 이 나르시시즘은 락강의 철학에서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서 인간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죠? 끊임없이 락강이 자아의 어떤 그러한 통합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통합 배후에 들어있는 이 나르시시즘의 모습이 그만큼 더 부각되어서 인간의 어떤 그러한 내면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그 내면을 고발하고 그러한 왜곡을, 그죠? 끊임없이 지적하는 그러한 계기로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의 표면을 락강은 뭐죠? 마지막, 그죠? 마지막 락강이 정신분석의 결과, 그죠? 그쪽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공격성을 이야기하면서, 그죠? 결국 이 표면은 뭐야? 거울의 표면은 이 상상계에서 어린 아이가 뭐야? 사회적 자아로 나아가는 토대로서, 그죠? 이 세계를 바라보는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봤던 자기를 바라봤던 이 거울의 표면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러한 장관, 스펙타클룸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는 언제나 자아가 자기 환상을 바라보고 그죠? 환상을 바라보고 이 세계를 진짜라고 생각하듯이 우리 인간 역시도 이 세계를 그런 방식으로 거울처럼 바라보면서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자기의 세계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르시시즘은 자아 형성의 토대일 뿐만 아니라 이 토대에 근거하여, 그죠? 전체적인 어떤 그러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의 인간의 자아의 욕망의 구조로서 기능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미치고 있는 게 바로 이 거울에 비친 모습입니다. 그것은 세계를 바라보는 장관이 되고, 그죠? 아름다운 거대한 장관의 토대를 형성함으로써 인간의 근원적인 토대 속에, 인간의 근원적인 자기 형성의 발달 과정 안에는 이러한 기만과 속임과 또 균열과 유인과 유혹의 역사가 숨어 있다라고 락강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근거하여 우리의 자아는, 그죠? 통합을 했다가도 해체되기도 하고, 그 통합 안에는 완전한 통합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락강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락강을 읽을 때 이러한 이중성, 그죠? 그리고 거울의 표면에 비춰진 그 자아의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의 자화상을 가리키고 우리의 근원적인 인격 형성의 출발점을 가리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십시오. 얘도 물러가겠습니다. 추스.